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경남 A광역에서 부산대 센터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계약직 연장이 안 되고 나서 이제 주위에서 한번 공무원 시험을 또 많이 권유도 하고 또 부모님께서 해보라고 해서 한 3년 정도 했었고요. 사실 체제 전환이 제일 컸습니다. 2021년까지는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선택 과목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22년 시험부터는 국어, 영어, 한국사하고 일반 행정 무조건 행정법, 행정학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필수 과목이 되다 보니까는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 도입되기 전에 그 기출들에서는 약간 지엽적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엽적인 부분들이 계속 그대로 갈지 아니면은 새로운 방향에서 조금 지엽적으로 갈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필수 과목들이 그대로 난이도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워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전환되었던 그 두 과목이 과연 그 어려운 기초가 그대로 갈지 아니면은 조금 쉽게 갈지 그 부분이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먼저 국어 과목은 비문학, 문학에서 많이 이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형 문제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2022년 국가직에서 현대문법은 딱 한 문제만 나왔었습니다. 반면에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 비문학, 문학 길이는 점점 더 길어지고 많이 까다로워졌다. 비문학은 최소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비문학 연습을 좀 해야 된다. 먼저 동의어가 나오는 어휘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습니다. 동의어 부분을 충실하게 공부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저주는 그런 형태로 나왔고요. 문법은 이제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조금 경향이 좀 틀렸는데 국가직은 많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암기 문법 잘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했는데 지방직은 나름 까다롭게 나왔었습니다. 생활 영어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대비를 하려면은 기출을 조금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인 뜻을 알면서 조금 많이 검색을 해보면서 어디서 많이 활용이 되는가 하는 것도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를 피라미드 형태로 가정하게 되면은 피라미드 밑에 땅바닥이 어휘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피라미드 1층을 문법, 그 다음에는 이제 구문, 그 다음 독해, 논리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기본적으로 공부 시작할 때부터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법은 예를 들면은 이제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은 약간 암기 문법인 투부정사의 예외, 그리고 투부정사에 관한 이제 구문 해서 이란 디테일 하나하나가 나중에 독해까지 연계되는,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제 문법에서 약간 암기 문법 형태로 많이 중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독해는 문장 길어지는 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거를 꼬아내려고 논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는 사실 2018년 시험 기점으로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먼저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한국사는 구석기부터 현재까지, 그럼 역사가 많이 깁니다. 우리 고대 정치사에서 보면은 이제 삼국의 역사가 나오는데 삼국의 역사에서 연도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사실상 흐름인데요. 그 흐름을 잡지 않으면은 많이 힘듭니다. 이 흐름을 잡고 나서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고요. 일단 초시생들은 무조건 연표를 떠오르면서 이 흐름을 먼저 잡으셔야 되고요. 자, 먼저 행정법, 행정학은 아무래도 필수가 아니었다가 다시 필수로 전환된 케이스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얼만큼 지역적으로 나올지 어렵더라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겠지 했는데 제 뒤통수를 그대로 때렸다고 보면 됩니다. 행정법은 사실 이론, 법령, 판례 이 세 가지 파트인데요. 이번에는 판례가 너무 압도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왜 많이 어렵냐면은 한 이제 이론과 법령에 대한 이 사건이 어떤 판례에 대해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을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사건에서는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작정 외우는 것은 옳지가 않고요. 이론과 법령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이론과 법령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가운데 판례를 공부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학은 많이 지엽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학은 여러 이론들을 갖고 오다 보니 처음에는 공부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치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을 공부를 한 다음에 행정학도 마찬가지로 법령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행정 쪽에 보면 지방자치법, 인사도 인사법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령들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행정학의 60%에서 80%는 기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일단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나머지 20% 내지 40%는 각자 공부하는 교재에서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각 과목에 대해서는 평이 어려움인데 이게 합쳐지다 보면은 나름 중상 정도? 중에 비해서는 조금 그나마 난이도 조금 올라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상 쪽은 아닌 그런 시험이었고요. 저도 사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을 때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일반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옆에 관리하시는 분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낮 시간대는 정말 많이 잤습니다. 자리에서 꾸벅꾸벅 존다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든지. 이돌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듣는 강의, 그 과목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르면서 저희 이돌 생활 과일이 특히 졸음, 그다음에 학습 인터넷 사용, 휴대폰 사용 금지 등 기본적인 생활 규칙을 지키면서 순수 공부 시간을 많이 늘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될지 상상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자극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 최고의 시설 그리고 최고의 관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돌에서 선생님들의 관리 통제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충분히 단기간 합격자가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청렴하게 공직생활 하면서 항상 이돌에서 다녔던 이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 힘들 때마다 주었던 간식들 그리고 응원 말씀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나가다가도 들으게 되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